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친 시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매정하게 했던 시어머니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사연자분에게 자신은 요양원에 모시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시댁에는 시할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결혼하던 무렵 시할머니께서는 정정하셨어요. 하지만 1년 후 할머니는 낙상을 하셨고 하필 고관절이 부러지며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얼마간의 병원 치료 후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할머니를 많이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늘 인자하게 웃어주시고 좋은 분이라고 느꼈었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동은 불편하셨어도 정신은 건강하신데 요양원에서 지내신다는 게 외로우시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님 이야기가 나와서 할머니께서 외로우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여든이신데 정정하게 오래 사셨지. 요즘엔 원래 그 연세 정도면 다 요양원 가는 거야. 아,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설마 90까지 사시겠니? 저렇게 몇 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겠지. 아, 난 너희 고모들이며 너희 아버지가 나보고 모시라고 할까봐 어머님 저렇게 되자마자 요양원부터 바로 알아봤잖아? 다들 별말 안 했지만 만약에라도 내가 요양원 알아보지 않았으면 모시라고 했을지 몰라. 라고 합니다. 요즘 요양원들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들 모시니 그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머님은 마치 제가 그렇게라도 생각할까 봐 미리 그런 것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과 그날의 대화를 마치고는 그냥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했습니다. 어머님은 할머니 요양원에 가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건 자식들인 아버님과 고모님들일 것이기에 어머님 본인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버님도 고모님들도 신사적인 분들이세요. 한 번도 어머니께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저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고모님들이 어머니께 서운함을 토로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직접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할머니께서 요양원으로 가시고 4번째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을 먹고 친정에 가려고 나섰는데 고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원래 고모님들은 명절이면 할머님 댁으로 갔었고 할머님께서 요양원으로 가시고 나서는 요양원으로 뵈러 가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엔 저희 집으로 오신 거예요. 나가려던 저희에게는 그만 가보라고 하시는데 왠지 그냥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그냥 가자고 해서 나오는데 닫힌 현관문 뒤로 시끌시끌 합니다. 특히나 어머님의 목소리가 아주 크고 거칠게 들려왔어요. 나는 싫다. 안 간다. 내가 왜 가야 하냐? 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그냥 가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으니 그냥 가자고. 우리가 있으면 더 불편해 하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에는 시어머니께서 할머니 요양원으로 모시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엄마도 아닌데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명절쯤 할머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해. 명절이기도 하니 자식들이 다 같이 찾아뵙자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한 것처럼 어머님도 시할머니가 불편하셨겠지요. 저는 모르는 그 세월간의 이야기들이 있어 그러신 것일 수도 있겠지요. 다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온 가족에 배웅하였습니다. 제 걱정과 달리 장례 기간 내내 큰소리 한 번 안 나고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시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고 어느덧 저도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가져다 드릴 것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님은 무언가 잔뜩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요. 괜히 말을 붙이기도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게 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진짜 너무 속이 상해.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우리 친정 엄마가 치매를 좀 앓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셨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좀 모시자니까 너희 아버님이 난리를 친다. 자식이 부모 챙기겠다는데 대체 왜 저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니? 연세도 있으신데 길어야 10년 못 사셔. 사실 때까지만 내가 좀 모시겠다는데 아주 학을 뗀다? 너라면 너희 남편이 아버님처럼 저런다면 이해할 수 있겠니? 어머니, 이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 너는 나랑 같은 처지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아버님께서 지금 며느리에 붙잡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말을 왜 며느리한테 물어? 당신과 내 문제고 당신과 내 동생들의 문제잖아. 왜요? 찔려서 물어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찔려? 내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찔리는 거 아니고?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라. 내가 뭘요? 내가 왜요? 우리 어머니 다쳤을 때 그 길로 바로 요양원 알아본 게 누구야? 당신이잖아. 준비도 없이 정신 멀쩡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면 심적으로 충격도 많이 받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 집에서 잠시 모셨다가 요양원으로 옮기자고 해도 죽어도 싫다고 처음부터 요양원 보내야 거기가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고집 부리던 사람이 왜 장모님은 집으로 모신다는 건데? 내 엄마니까 모신다는 거지. 그러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당신 엄마가 아니라서 못 모신다고 했었지? 그럼 나도 장모님이 내 어머니는 아니라서 못 모시겠는데? 우리 엄마가 오면 당신이 돌봐요? 내가 돌보지? 그때 내 동생들이 집에 모시겠다는데도 안 된다며 결국에 요양원에 보낸 건 당신이잖아. 솔직한 말로 처음엔 시누이들이 모신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 집으로 오게 될 거 내가 몰랐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안 된다고 한 거지. 내가 그만한 눈치도 없겠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이내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싶더군요. 정말 난감했어요. 저도 며느리이지만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마음이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더군요. 어머님은 자꾸 제게 공감해 달라는 듯이 제 생각은 어떠냐고, 아버님이 너무하지 않냐고,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뒤치다거리까지 하려고 하겠냐며 묻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니께 그걸 며느리에게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면서 어머님에게 적당히 하라고, 할머니 일은 분명 어머니가 너무 과하게 행동했었고 너무 선을 그었었던 것이라며 자신이 아버지였어도 많이 서운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아들이라고 아버지 편을 드는 거냐며 서운하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이후 전에 듣기로는 시 외할머님은 요양원으로 모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님은 일주일에 두어 번씩 찾아뵈었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아버님은 가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하셨던 행동에 서운했던 아버님이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그거야 두 분의 문제이니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님 친구분이 사고로 다치셨고 수술과 치료를 했지만 일상생활이 어렵고 의료적인 도움을 매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은 안 되었지만 요양원에 가셨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 친구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아직 한창인데 저러고 남은 세월을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휴, 내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냐. 그럴 거면 딱 죽고 말지. 라고 합니다. 어머님은 할머님 두 분을 모두 요양원에 모셨으면서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잖아. 요양원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야? 거기 있으면 너무 외롭고 적적하고 생각이 멈출 것만 같아. 아이 누가 밥 주면 먹고 약 주면 먹고 종일 누워서 뒤척뒤척대고 그게 뭐니?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난 그렇게 살 생각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만약에라도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사고가 나 누워있게 돼도 꼭 집에서 나 챙겨줘. 난 요양원 싫어. 라고 하십니다. 좀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 다치자마자 요양원에 모셨잖아요. 할머니야말로 정정하셨고 정신도 맑으셨는데 2년간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요양원에 간 그날 이후로 집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은 집에서 모셔야 하는 거예요?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넌 며느리야. 그러니까 날 모시고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 언제쯤 얘기하세요? 어머니도 할머님을 안 모시고 안 챙기는데 제가 어머님을요? 엄마는 딸이 챙기는 거라면서요? 전 어머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할 테니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어머, 너 참 당돌하다. 그래, 난 그랬지만 넌 안 돼. 네가 그럴까 봐 내가 지금 너한테 미리 얘기해 두는 거야. 어머니, 저 말고 어머니 자식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를 챙기면 챙겼지. 어머님은 챙길 것 같지 않네요. 나는 딸이 없어. 나에겐 며느리가 딸이야. 어머님은 그러신지 몰라도 전 친정 엄마가 따로 있어서요. 아니면 어머님 아들을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시던지요. 어머님은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기가 막혀 하더군요. 솔직히 당장 일어난 일들이 아니니 어머님의 말에 그냥 네 하고 말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어머님이 시할머니께 했던 행동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친정 부모만 챙기려고 했던 모습들을 모두 보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고 어머님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이제 입장이 바뀌어 시어머니,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된 어머님을 좀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네 시엠이거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너에게 가는 상속분 적어질 줄 알아? 날 모셔야 너네한테 1원이라도 더 주지 않겠니? 상속이요? 재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주셔도 돼요. 물론 주시면야 더 좋겠지만 저희가 그거 안 주신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저 그걸로 협박하시려는 거예요? 어머님,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너무 저급하세요.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얘기 못 하겠네요. 아니, 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너무 열 올리지 마시고요. 시간 되실 때 가고 싶은 요양원 천천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좀 너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그간 할머니께도 너무했었고 아버님께 비수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하셨으면서 본인은 예의를 두는 그런 상황과 모습들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두 분이 젊으셔서 그런지 요양원 이런 건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시부모님도 친정 부모님도 연세가 더 드셔서 아프고 누워 계시게 되면 저도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겠지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시부모라고 해서 찾아뵙지 않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의 부모이지만 나와도 인연이 되어 시부모와 며느리가 되었는데 나이 들었다고 아프다고 해서 그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간의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기에
제 생각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엄청 챙기십니다. 거의 병적으로 챙기시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 자전거가 지나가도 갓길이나 벽으로 바싹 붙어 선다고 하더군요. 다치거나 아프게 될까봐,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까봐 조심해 또 조심을 하신다고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어머님도 결국엔 나이가 들고 며느리에겐 시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은 만큼 앞으로 살아감이 있어 자식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